파미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 7월 말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 잠식을 해소하고 재무 건전성 개선과 손익분기점 돌파를 좀 외치고 있는 플라즈맵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저온 플라즈마 기반 의료기기들을 출시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플라즈맵의 최우선 과제가 손익분기점, 손분점 돌파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최대 주주까지 변경되면서 회사 내에 변화가 있었고 인력에 대한 변화도 지금 생기고 있고 그거랑 맞물려서 재무 건전성을 최대한 개선시키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손익분기점 돌파, 또 회사에서 새로 신제품으로 의료기기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또 다른 제품들까지 좀 이런 것들까지 한 번에 얘기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세요. 플라즈맵은 저온 플라즈마, 이온의 상태 중에서 하나의 상태고요.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고, 또 이 저온 플라즈마를 기반으로 소형 멸균기 제품이나 임플란트 같은 이런 의료기기 제품의 표면 불순물을 처리하는 불순물 처리기, 표면 처리기 이런 것들을 출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사실상 플라즈마 기반 멸균기 같은 경우는 한 9종 정도의 제품이 제품별로 있고, 표면 불순물 처리기 같은 경우는 한 액티링크라는 이름으로 시리즈로 나오면서 그 제품군이 한 11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액티링크랑 스터링크라는 이 멸균기 표면 처리기 제품이 50여 개국 이상에서 출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플라스맵이 개발한 소형 멸균기 제품이 스터링크 15S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2021년도 11월에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2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고, 사실상 그 당시에 주목받은 이유가 미국 내에서 멸균기를 허가받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3군데밖에 없었고, 플라스맵이 네 번째 회사로 등록이 됐고, 특히 큰 멸균기, 대형 멸균기 제품들을 나머지 회사가 승인받았다면은 플라스맵은 처음으로 소형 멸균기 제품을 승인받았고, 미국 내에서 지금 FDA가 2등급 의료기기로 승인한 멸균기 제품 중에서 미국 외 국가의 기업이 획득한 사례는 플라즈맵이 처음이었어요. 좀 이런 것들로 바탕으로 플라스맵이 주목을 받았고, 2022년 10월에 플라스맵은 코스닥 상장까지 완료했고요. 23년 말부터 플라즈맵의 자본 잠식이 시작되는데요. 자본 잠식이라는 게 자본 총계가 자본금을 밑돌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 당시에 플라즈맵의 자본 총계는 81억 원이었고 자본금을 101억 원. 자본금을 상당히 밑돌면서 한 19.8% 정도 밑돌면서 자본 잠식이 시작됐다고 진단이 됐고요. 또 올해 1월에는 이게 조금 더 심해져요. 자본 잠식률의 수치가 한 53%까지 지금 치솟게 됐고, 업계에서는 이런 회사가 지금 이 자본 잠식을 헤어나오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플라스맵은 이거를 좀 전격적으로 헤어나오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단행했고요. 지난 7월 29일 날 15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실상 창업자였던 임유봉 대표가 최대 주주에서 물러나고, 드림텍이라는 전자기기 관련된 회사가 들어왔고요. 드림텍 역시 상장된 회사이고요. 이 드림텍이 들어오면서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 잠식은 완전히 해소됐다는 상황이고요. 재무제표 수준에서 자본 잠식은 해소된 상황이고요. 임유봉 대표도 물러나면서 드림텍의 주도하에 재무 건전성을 조금 더 확보하고 매출도 더 올리는 방향의 전략을 짜서 손익분기점을 돌파해 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대 주주까지 변경되면서 재무 건전성 확보부터 글로벌 시장 공략까지 다양한 구상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상황인데요. 플라즈맵의 매출은 상장 이후 2년간 다소 정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이 매출이 정체된 것과 달리 영업 손실은 좀 늘어나면서 사실상 손분점 돌파가 좀 미뤄졌던 상황인데요. 지금 실제로 회사 매출이 2021년도에 64억 원에서 2022년은 거의 2배 이상 뛴 133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그 이후에 2023년도에는 129억 원으로 또 소폭 감소했어요. 영업 손실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106억 원에서 22년도에 174억 원, 또 23년도에 17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상태고요. 사실상 손익분기점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매출도 21년부터 22년까지 워낙 다양한 국가에서 출시국이 빠르게 늘어났고 증가한 측면이 있었는데, 출시국도 정체되고 또 시장도 크게 바로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매출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임유봉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부터 손익분기점 돌파 시점을 올해 말 정도로 예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 하반기에는
분기점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예고해 왔었고, 작년 말에 이제 제가 인터뷰할 당시에도 23년도에 이익률이 한 30%대였고 24년도에 한 38%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손분점 돌파가 뭐 하반기에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8월 중순 기점으로는 지금 회사가 예고한 분기점 돌파 시점이 올해 하반기는 사실상 어렵고 내년부터가 이제 될 거라고 조정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플러스맵 매출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39% 상승한 41억 원, 영업손실은 이제 148%나 감소한 28억 원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올해 2024년 1분기 수준에서 1분기만 놓고 본다면 손익분기점을 이제 돌파한 상황인 거죠. 영업손실이 매출보다 더 적었으니까. 반기까지만 늘려도, 올해 2분기까지만 늘려도 이제 매출이 66억 원 수준인 거에 반해 영업손실은 73억 원으로 또 크게 증가했어요. 영업손실이라는 게 결국 이제 플러스맵 같은 경우는 판매 관리비, 이제 이 의료기기를 이제 각 국에서 이제 판매하고 영업망을 돌리는데 판매 관리비, 판관비가 들기 때문에 더 크게 이제 영업 활동을 할수록 이 판관비가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요. 2분기까지 봤을 때 이제 반기 수준에서의 손분점 돌파는 또 어려웠고 사실상 안 됐고, 이 회사 측에서는 올해 이제 3분기도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고 4분기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손분점 돌파가 이제 가능할 수 있지만 23년 전체로 볼 때는 손분점 돌파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다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 측에서는 지금 최대 주주가 이제 변경되고 드림텍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기존의 이제 임일봉 대표나 이제 재무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던 부분에서 드림텍의 이제 관계자들이 다 들어와서 관장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판매 관리비에서 이제 최소화할 부분을 이제 찾고 있고 좀 재무 건전성 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이런 재무 건전성 이제 좀 확보하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올해는 어렵고 내년 1분기부터는 이제 손익분기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손분점 돌파에 있어서 이제 판관비만 줄인다고 이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매출 증대도 또 제품의 판매도 더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초반에 말씀드린 멸균기 제품인 스터링크 시리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인증도 되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 다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어요.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기기로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한 50여 개국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액티링크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에서 판매는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의료기기 인증을 못 받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기기 인증만 받아서 전자기기로 이제 판매되고 있는데, 의료 현장에서 실제 의사들이 의료기기 인증이 안 된 제품을 이제 쉽게 이렇게 구매해서 쓰지는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액티링크 같은 경우에 매출 증대가 조금 늦은 편이었고,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이 액티링크에 대해서 의료기기 인증을 받는 절차를 지금 이미 서류 제출이 완료하고, 지금 회사 측에서는 연내에 이제 그거와 관련된 이제 미국 내 액티링크의 의료기기 인증과 관련된 이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상 미국에서 이제 의료기기 인증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표면 불순물 처리하는 이런 관련된 기계, 동종 기계에서는 이제 최초로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사례라고 해요. 지금 현재 뭐 경쟁 제품이 올라가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플러스맵 같은 경우는 이 미국 내 의료기기 인증이 이루어진다면 액티링크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상 뭐 내년이나 이런 때부터 미국을 포함해서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이런 의료기기 인증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스터링크 이외에도 액티링크 제품 중에 의료기기로서 이제 각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다,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비용 최소화랑 함께 이제 판매 관리비나 이런 비용 최소화와 함께 이 제품의 이제 의료기기 인증을 통해서 앞으로 더 손분점 돌파를 좀 더 앞당기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사실 플러스맵 같은 경우는 이 연구개발 비용에 되게 많은 매출의 큰 부분을 이제 할애해 온 기업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2022년 매출의 한 39.4%, 약 52억 원, 23년도에는 46.7%, 매출의 절반 되는 한 60억 원을 연구 개발에 이제 투자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매출액의 34% 정도를 R&D 비용에 이제 투자했어요. 이제 플러스맵 측은 R&D로 성장한 좀 세계 최초의 소형 멸균기, 미국에서 승인받은 소형 멸균기, 불순물 부분에서 이제 불순물 처리, 뭐 임플란트 이런 불순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착률을 높일 수 있는 표면 처리기, 이런 시장들을 개척하면서 왔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는 상황에서도 R&D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품화된 멸균기나 불순물 처리기 이런 시리즈, 액티링크, 스터링크 시리즈 이외에도 케어링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치주 질환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그거를 미세하게
실제로 자극해가지고 그걸 없애주는 그런 제품을 이제 만들고 있고, 표면 자극 치료기라는 이제 새로운 제품군을 또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소문점 돌파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최우선시하고 있고, 자극 치료기라는 뭐 새로운 제품군까지 이제 도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플라즈맵이 코스닥 상장하고 나서 매출이 크게 늘 거라고 이제 예고를 계속 해왔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도 있었고, 소문점 돌파도 이제 못해서 주가도 거의 상장 당시 한 8,000원대 수준에서 지금 한 2, 3,000원 수준으로 이제 크게 떨어진 상태예요. 플라스맵에 이제 투자하신 분이라면은 사실상 지금 플라스맵이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또 가장 이슈가 되는 개발 현황 같은 부분에서 이제 액티링크의 미국 의료기기 인증 부분이라는 점, 그리고 판관기 이렇게 줄이면서 어떤 제품으로 또 승부를 해 나갈지까지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고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